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살다 보면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복잡해졌구나 하고 느낄 때, 혹은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노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을 넘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8편에서 노자가 말한 지혜와 무지의 역설, 즉 아는 것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래서 노자가 그렇게 말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노자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을 쌓고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노자는 그 이면에 숨겨진 함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은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편견을 만들며 세상과 부드럽게 소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본질은 단순히 아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유연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지며 과도한 정보는 오히려 우리의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노자는 이러한 현대인의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즉, 덜어내고 비우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깊은 통찰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자의 지혜를 통해 번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 자신과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잔잔한 사색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진정한 지혜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도덕경 8편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이 한 문장에는 노자의 철학이 응축되어 있으며 지혜로운 삶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지혜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세상과 부드럽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물은 그 어떤 형태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컵에 담기면 컵 모양이 되고 강을 이루면 강줄기를 따라 흐릅니다.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물의 특성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연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물처럼 유연하게 적응하고 변화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또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겸손하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성공과 성취를 이루더라도 결코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주위를 돌아보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물처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혜의 모습이며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물처럼 겸손하고 유연하게 그리고 세상에 이롭게 기여하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의 속성을 통해 노자는 우리에게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의 덕목은 겸손, 유연성, 비경쟁, 이로움의 축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노자는 아는 것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지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과 지혜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역설적인 주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많이 알면 고집이 생깁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편협한 사고로 이어져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의 작은 지식 세계에 갇혀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둘째, 많이 알면 두려움도 늘어납니다. 알면 알수록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지식은 더 많은 불안과 근심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해 많이 알수록 오히려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많이 알면 판단이 빨라지고 그만큼 실수도 많아집니다. 과도한 지식은 때로는 성급한 결론으로 이어져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류나 후회를 낳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보 과부하는 빠른 판단을 요구하지만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는 데 유리하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여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자가 말한 무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겸손한 태도, 즉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무지는 우리가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영역을 겸허히 인정하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 노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 무지는 지혜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선 삶의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죠.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시니어 세대가 삶을 통해 체득한 진정한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노자가 말한 지혜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마음,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시니어 세대가 이미 삶 속에서 체득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지적, 오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란 우리의 의지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켜보고 모든 건강 문제에 과도하게 몰입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 들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 때 오히려 불화와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모른 척하는 지혜는 서로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배려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때로는 놓아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타인의 다름을 포용하는 태도가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시니어 세대의 삶의 경험은 바로 이러한 노자의 지혜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삶의 태도와 표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죠.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시니어 세대의 지혜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요즘 시대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스마트폰만 켜도 뉴스, 영상, 소식이 쏟아지죠.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지혜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노자의 경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걱정이 늘고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수많은 건강 유튜브 영상과 기사들이 때로는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뉴스가 너무 많아 마음이 불안해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우리는 무력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먼 곳의 비극적인 소식까지도 나의 일처럼 느껴져 심리적 피로도가 가중됩니다. 비교할 정보가 많아져 만족이 줄어듭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며 우리는 자신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현재 가진 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노자가 지금 시대를 본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 마음이 복잡해질 뿐이다. 정보는 유용할 수 있지만 정보가 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정보를 선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며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즉, 정보를 처리하는 내면의 힘과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시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하거나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한 강력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이는 그들을 더욱 존경받고 위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이들과 달리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 부분에 불과한지를 깨달았고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그를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오히려 그의 지적 깊이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중국의 성인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애써 아는 척하거나 과장하여 말하는 대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의 시작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태도 자체가 지혜로운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는 배우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더 깊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은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늘 배우려 했습니다. 그는 한글 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지편전 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신하와 학자들의 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활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그의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겸손한 지혜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다른 이들의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삶은 노자가 말하는 지혜와 무지의 역설을 생생하게 증명하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인물들이 가졌던 공통된 덕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노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무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 않기입니다. 사람을 보고 바로 판단하지 않기, 상황을 보고 단정하지 않기, 판단을 늦추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섣부른 판단으로 관계를 망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곤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일단은 판단을 보류하고 충분히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성급하게 옳고 그름을 나누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 대신 관찰과 이해의 시간을 가지면 사물과 사람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라고 말하는 용기. 이 말은 오히려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배우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타인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고 존중할 것이며 당신은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무능함의 표시가 아니라 진실함과 용기 그리고 성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과 성장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정보를 줄이고 마음을 비우기입니다. 뉴스, 정보, 소식 필요한 것만 보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과부하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유발합니다. 의식적으로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뉴스를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노자가 말한 지혜로운 무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노자가 말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지혜가 들어오고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알려고 애쓰기보다 조금 내려놓고 조금 비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 속에서 진짜 지혜가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해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노력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아 헤매며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그 해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바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는 새로운 배움의 문을 열어주고 불필요한 고집과 편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 들기보다는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물처럼 흐르는 대로 맡겨두는 유연함은 우리에게 깊은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세상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예상치 못한 깊은 지혜와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역설적인 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쟁과 비난 대신 이해와 포용이 넘치는 세상, 그것이 바로 노자가 꿈꾸었던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자의 지혜를 실천한다면 세상은 분명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도덕경의 또 다른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